오늘도 당신의 마음 깊은 곳을 어루만지는 시간, 마음 쉬는 밤과 함께합니다. 편안하게 앉으시거나 누워서 들으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조금 민망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하지만 우리 모두가 느끼는 그 이야기입니다. 잠시 솔직해져 보세요. 당신은 최근에 누군가의 성공 소식을 듣고 마음이 불편했던 적이 있나요? 친구의 화려한 여행 사진을 보며 괜히 기분이 가라앉았던 적은요? 동창회에서 만난 친구의 새 차를 보며 미묘한 감정이 올라왔던 적은요? 후배가 먼저 승진했다는 소식에 축하해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불편했던 적은요?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니니까요. 우리는 모두 그 감정을 알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잘 됐다고 말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불편함이 피어오르는 것을, 그 감정의 이름은 질투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 질투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질투는 인간이 타인의 행복을 괴로워하는 유일한 감정이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이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고 그 안에서 평화를 찾아보려 합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어 보세요. 천천히 내쉬세요. 아침에 눈을 뜨고 스마트폰을 켭니다. 인스타그램을 엽니다. 스크롤을 내립니다. 첫 번째 사진, 친구가 파리에서 찍은 에펠탑. 삶은 아름다워. 두 번째 사진, 대학 동기의 승진 소식. 드디어 임원.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사진, 지인의 새 차 인증샷. 꿈에 그리던 차. 당신은 스크롤을 멈춥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봅니다. 좁은 집, 낡은 책상, 쌓인 청구서들. 그 순간 가슴 한구석에서 묘한 감정이 피어오릅니다. 나는 왜 아직 이 자리일까? 이 감정 아시죠?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정확히 꿰뚫어 봤습니다. 인간은 남의 불행에는 위로를 느끼고 남의 행복에는 괴로움을 느낀다. 잔인한 말처럼 들리나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뉴스를 볼 때 우리는 어떤 기사에 더 끌리나요? 연예인 누구, 호화 저택 공개, 재벌 2세, 또 논란. 이런 기사를 보면 묘한 위안을 느낍니다. 저 사람도 완벽하지 않네. 반대로 친한 친구의 완벽한 인스타를 보면 왠지 더 외로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의 불행은 자신을 남과 비교하는 데서 비롯된다. 우리는 절대적 기준으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대적 기준으로 행복합니다. 당신이 월급 300만 원을 받는다고 합시다. 주변 친구들이 모두 200만 원을 받는다면 당신은 만족스럽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모두 500만 원을 받는다면 당신은 불행합니다. 월급은 똑같은 300만 원인데 당신의 행복은 정반대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비교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비교는 행복의 가장 큰 적이다. 그렇다면 질투는 나쁜 감정일까요? 우리는 질투를 느낄 때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난 사람일까? 친구를 축하해줘야 하는데.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질투는 인간의 본성이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질투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문제는 질투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질투를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질투를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 안을 바라보라. 당신이 누군가를 부러워한다면 그것은 당신 안에도 그만큼의 가능성과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친구가 파리 여행을 간 사진을 보고 질투를 느꼈다면 그것은 당신도 자유롭게 여행하고 싶다는 욕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동기가 승진한 소식을 듣고 불편했다면 그것은 당신도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가 있다는 뜻입니다. 질투는 당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원해. 나도 이렇게 살고 싶어. 그러니 질투를 느낄 때 자책하지 마세요. 대신 그 질투를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이 감정은 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쇼펜하우어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남의 행복이 당신을 괴롭게 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남의 성공이 나를 흔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남의 기대대로 진짜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남의 행복은 나에게 고통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행복은 내가 포기한 가능성을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질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세 가지 길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 자신과 겨루세요. 지혜로운 사람은 남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그는 오직 자신과 겨룬다. 비교의 대상을 남에서 나로 바꾸세요. 저 사람보다 내가 나은가? 가 아니라 작년의 나보다 지금의 내가 나은가? 남과 비교하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나와 비교하면 당신은 분명 성장했습니다. 1년 전, 5년 전, 10년 전의 나와 비교해 보세요. 당신은 분명 더 많이 배웠고 더 성숙해졌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내 길을 걸으세요. 꽃이 피는 시기가 다르듯 삶의 개화도 모두 제각각이다. 어떤 꽃은 봄에 피고 어떤 꽃은 여름에 피고 어떤 꽃은 가을에 핍니다. 봄에 피는 꽃이 여름꽃보다 나은 건 아닙니다. 그저 피는 시기가 다를 뿐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가 30대에 성공했다고 당신도 30대에 성공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당신만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남의 꽃을 부러워하기보다 당신의 씨앗을 돌보세요. 때가 되면 당신의 꽃도 반드시 핍니다. 세 번째, 감사를 선택하세요. 인간은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할 때 행복하다. 남이 가진 것을 탐할 때 불행해진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가진 것을 세어보세요. 건강한 몸, 사랑하는 사람, 안전한 집, 따뜻한 밥.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기적입니다. 감사는 선택입니다.
남이 가진 것을 볼 것인가? 내가 가진 것을 볼 것인가? 그 선택이 당신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아보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당신이 부러워하던 그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당신의 행복을 축복합니다. 당신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처음엔 어색할 것입니다. 하지만 말하고 또 말하다 보면 어느새 진심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당신을 자유롭게 만듭니다. 질투는 당신을 묶는 사슬입니다. 하지만 축복은 당신을 자유롭게 하는 날개입니다. 이제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나의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남의 길이 아닌 나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눈을 떠보세요. 오늘 우리는 함께 남 잘되는 꼴은 왜 보기 싫은가? 라는 불편한 질문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와 함께 그 감정을 이해하고 넘어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질투를 느끼는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당신이 인간이라는 증거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질투에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타인의 행복을 축복할 수 있을 때 당신의 영혼은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오늘 하루 누군가의 행복을 보게 된다면 마음속으로 조용히 축복해 보세요. 잘 됐네. 정말 잘 됐어. 그 한마디가 당신을 자유롭게 만들 것입니다. 당신의 평화를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만나요. 당신은 최근 누군가를 질투했나요?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셨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을 줍니다. 감사합니다.